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발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빨갱이는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발행된 신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빨갱이란 용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갱이, 우리가 생각하는 빨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자,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쓰인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빨갱이는 뭐였냐면 단순히 사물의 색깔을 이렇게 표현할 때 등장하는 그런 어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색이 좀 빨간 이걸 갖다 그냥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런 이게 루즈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할 때 빨갱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런 용례를 찾아볼 거에 그쳤습니다. 무슨 사상범이니 공산당이니 무슨 반체제 인사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런 용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그겁니다. 근데 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청와대에 문재인 옆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작성하는 그 참모들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문장을 갖다가 연설문에 집어넣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를 가리켰던 의미로 쓰인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빨갱이란 단어가 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2019년 4월 4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사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신문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만 이는 그때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한 미국 통신사 기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의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각종 비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억압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 폐기에 나서지 않는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야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인용한 사람이 바로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당 기사의 제목을 인용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안 듣게 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해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국정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갖다가 비난했습니다. 이에 서울 외신기자 클럽은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미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의 서울 지부도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협들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언론협회는 또 뭐라 그랬냐? 특정 기자의 기사를 매국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 단원이 아니라 공익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논평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 당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했던 행태는 뭡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하는 그 가짜뉴스. 2019년 2월 하노이 미국 최고위급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습니다. 그 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 대북 압박 정책 폐기를 맞바꾸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걸 끝까지 우겼습니다. 2019년 말로 시한은 못 박았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핵포기 또는 비핵화 이런 거 얘기 입도 뻥 끝 안 했습니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비핵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했다. 그러니까 핵 보유의 정당성, 당위성을 갖다 강조했다 그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비핵화 이런 얘기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15일 3일 뒤입니다. 3일 뒤에 뭐라 그랬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김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가리킵니다. 왜 김정은이를 갖다가 김 위원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북한 반국가단체 수계를 갖다가 위원장 거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김정은 위원장님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러분 보시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김정은의 발언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했다 이렇게 핵개발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어디에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원고를 보고 얘기한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체 인터넷은 됩니까? 검색은 한 번씩 해봅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6월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도중에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 성공의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미국 상하원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로 전환됐다.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활력, 성공, 번영의 기본이 됐다. 이런 문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읽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겁니다. 대체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당 결의안을 보면은 미국 상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 수립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결의안입니다. 근데 대체 무슨 건국 100주년이라는 식으로 또 주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냐 그겁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서 고성장을 이뤘다고 우리가 고성장을 이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면 2019년 6월 14일 스웨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을 면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식 성장 모델을 칭찬하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입니다. 했지만 이겁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식 발전 모델을 쫓아서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 개발과 압축 성장은 미국에는 없던 모델입니다. 경제 성장 이후 우리가 미국 모델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각종 스타트업
이 세계적 기업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미국식 탈규제, 친기업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모방하지도 않고 있고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라서 고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거 논거가 잘못됐다. 이게 가짜 뉴스다. 대체 미국이 언제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하고 그렇게 국가주도 관치 형태의 그런 산업 개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의 경제 개발에 대한 이런 역사 상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2019년 7월 1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는 정부든 집권 여당에는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은 청와대는 정부든 집권 여당에는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2019년 7월 25일이기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니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는 환경부에서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 찍은 인물들이 임명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가 언제 되냐면 2019년 3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기 전에 4달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로 직권남용 권력층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올해 2월 9일 날 법원은 1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가 지금 진행됐고 의혹이 제기됐고 불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고마운 일이다. 대체 무슨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2020년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4.3 이런 것도 얘기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그 역사관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 이의 제기 이런 걸 갖다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4.3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4월 3일은 또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 정권은 탄압과 연자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중앙당의 진영을 받은 제주도당 유격대 400명이 김달삼, 본명은 이승진, 이 김달삼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50총선거를 방해하고자 무장폭동을 일으켰습니다. 4월 3일 그게 4.3의 발단입니다. 그게 4.3의 시초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자칭 제주인민해방군, 그러니까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다는 증거는 자칭 제주인민해방군, 이 유격대 폭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남긴 비밀 문건이 있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수차례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4.3 주동자인 제1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가 1948년 8월 월복할 때 가져가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폭도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왜 제가 자꾸 이 4.3을 갖다가 얘기하냐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거 보면 4.3 사건의 성격 중에서 하나로 뭐라고 꼽고 있냐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요의 정의를 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요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폭동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달삼의 뒤를 이어서 폭도 소개가 된 이덕구가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괴뢰 정부라고 매도하면서 선전포고를 한 걸 감안하면은 이는 폭동을 넘어서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군경이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건 숨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갖다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희생자, 이런 피해자들은 국가가 얼른 재빨리 그 피해 사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배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희생자 많습니다. 예. 근데 이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4월 3일 이 폭도들의 폭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폭동? 이런 이름을 뒤집어 씌워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3 당시 제주도는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민들을 갖다가 폭도로 오인해서 이렇게 학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그 가족들을 갖다가 연좌제로 묶어서 처형하거나 소개 명령.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언제부터 이제 여기에 있으면 폭도로 간주할 테니까 다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안 떠나는 사람들 갖다가 폭도로 간주해가지고 처형했던 그런 신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희생자,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어떤 금전적, 물론 부족하겠지만 금전적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3 폭도들을 향해서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자칭 제주도 인민유격대 김달삼의 지휘 아래 제주도 20개 지서를 습격한 그 폭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2001년 9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헌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 군정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헌의회 의원 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 이념에다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 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계급 공산무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공격 및 동인들의 가족, 재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에 반대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양민인데 폭도로 오인돼가지고 학살당한, 희생당한 그 제주 도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4월 3일날 폭동을 일으켰던 제주도 인민유격대 이 폭도들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뭡니까? 그 정체가 뭡니까?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DJ가 1998년 11월 23일 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주 4.3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정확합니다. 폭동으로 일어났습니다만 그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실을 밝혀서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고 추모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폭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모하고 국가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대체 그들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를 회복합니까? 어쨌든 오늘은 또 이렇게 문재인과 같지 않은 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